여보세요? 당신 자식이라는 그 전화 진짜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전화사기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무서운 전화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고 신문에서도 자주 보이고 또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런 전화가 딱 걸려오면 사람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사기꾼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만만하게 보고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무서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펜이랑 종이가 있으면 지금 바로 준비해 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낯선 번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전화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꼭 한 번 더, 아니, 두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특히 이런 말로 시작하는 전화는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엄마 나야. 나 지금 급해 죽겠어.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 손자인데 돈이 급해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어르신 개인정보 확인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보안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딱 받으시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말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뚝 끊으세요. 진짜 자녀나 진짜 손자, 손녀 아니면 진짜 기관이라면 어르신이 다시 전화할 때까지 분명 기다려줄 거예요. 사기꾼들은 어르신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가족 목소리 같아도 바로 믿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기술이 아주 좋아졌어요. 어르신 목소리를 흉내내는 음성 변조 기술까지 써서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디 살고 누구랑 연락하는지 같은 정보를 미리 조사해서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도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일단 전화를 무조건 끊으세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자녀나 가족의 진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세요.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까 너 나한테 전화했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만약 진짜 가족이라면 네, 전화했어요. 또는 아니요, 저는 전화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잠깐 끊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 줄 거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안심시켜 줄 겁니다. 사기꾼은 이런 확인 절차를 매우 싫어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세 번째, 개인정보는 죽어도 전화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소중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라도 전화로 알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은행에서도, 진짜 경찰서에서도, 심지어 어르신의 진짜 자녀라도
전화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어르신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직접 은행에 와서 확인해 주세요 라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개인정보 확인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개인정보를 불러주셔야 계좌가 동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으세요. 네 번째, 급하게 돈 달라는 전화는 99% 사기입니다. 이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재촉하는 전화는 거의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들이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빨리 보내. 지금 안 보내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보내야 돼. 내 아들, 딸이 납치됐는데 몸값을 달라. 당장 돈을 보내라.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마음이 급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급하고 큰 일이 생겼다면 직접 어르신께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연락할 거예요. 전화로만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딱 받으시면요. 절대로 당황해서 돈을 보내지 마시고요.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112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확인해 보세요. 급하다고 서두르는 순간 사기꾼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의심스러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화 사기가 의심된다면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어르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르신을 속삭일 거예요. 이런 말이 딱 나오면 그때는 더욱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이렇게 행동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분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분께 상의를 요청하세요. 함께 고민하고 판단하면 훨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서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어르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에 속다니 하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요즘은 워낙 사기 수법이 교묘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오히려 미리 주변에 알리고 상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행동이에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들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중요한 예방법 외에도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전화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어르신을 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 합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천천히 대화하세요. 천천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방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물어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부서에서 전화하셨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사기꾼들은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화를 낼 겁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으세요.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절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카드회사도 전화로 비밀번호나 CVC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사기를 피하는 방법. 평소에 가족들과 암호를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거나,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뭐야? 같은 질문을 미리 정해두세요. 사기꾼은 절대 알 수 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목소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꼭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목소리가 아무리 비슷해도 미리 정해둔 암호를 물어보면 사기꾼은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이때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돈이 이체되었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하세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빨리 알리세요. 가족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워낙 수법이 교묘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전화 사기는 정말 교묘하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고 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낯선 번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가족 목소리 같아도 꼭 직접 확인하기. 개인정보는 죽어도 전화로 말하지 않기. 급하게 돈 달라는 건 99% 사기라고 생각하기. 의심스러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이 5가지만 꼭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소중한 내용을요, 주변 이웃 어르신들,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안전해야 우리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령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주의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이런 나쁜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